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1월 2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SEC 비트코인 ETF 옵션 2월 말 이전에 승인 가능성, 진행 속도 엄청 빨라. 시장 파이가 어느 순식간에 커지고 있습니다. 현물 ETF에 대한 승인, 따라오는 파생 상품에 대한 시장 파이에 대한 증가, 그러면서 유동성이 일로 쏠릴 수가 있다. 즉,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초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 각 나라의 규제와 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이쪽으로 작은 파이를 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각 국가에서 이미 번호표를 뽑고 자기 창구에 맞춰서 자금을 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나오고 있죠? 앞으로 90일 안에 결판이 난다. 비트코인 ETF 플러스 반감기, 진짜 큰 돈은 그때 움직인다. 자, 이제 시나리오 1 가동 시기, 거기에 맞물리는 엄청난 버블, 여기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알트코인들의 대폭발, 이 모든 부분들이 맞물려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재무자본사들의 결정이 마무리될 즈음 비트코인 반감기에 들어간다. 올해 4월로 예정된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채굴 보상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90일간의 절차적 프로세스를 마친 재무자본사들이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 권유를 할 바로 그 시점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앞으로 90일 이내에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목을 기대하고 있다. 블랙록, 피델리티,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조기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유동성이 미친 듯이 몰려올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2024년이죠.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 이전에 엄청난 마지막 피날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이 버블에 참전을 해서서 아름다운 자본주의의 꽃을 누릴 수 있겠지요. 계좌잔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었을 때 일부 현금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급등, X, 구 트위터 결제 계정 오픈 영향이다. 자, 그러면서 도지코인 나홀로 강세장 이윤, 도지는 죽지 않는다. 상승이 좀 나왔죠? 자, X 결제 시스템에 구축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머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알트코인인 도지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도지코인 팬들은 머스크가 결제 시스템에서도 도지코인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추측하고 있다. 도지코인, 머스크 또는 테슬라, 이 사업 시스템에서 도지코인은 결제 코인과 함께 사업 방향성에서 인프라가 확장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득권의 선택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수요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심에 바로 머스크가 있습니다. 머스크의 모든 사업부, 지금은 SNS, 거기에 금융 시스템이 융복합되면서 구 트위터, X의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이 되지만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포함한 모든 사업부에 아마 확장될 것이 저는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기반 아래서 전 세계 결제 기반의 중심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영향성 아래에 있는 게 바로 국제 기득권에 또한 선택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까르다노, 에이다는 역사가 반복된다면 1300% 이상 폭발할 수도. 도지, 에이다, 기타 등등의 알트코인들의 엄청난 폭발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폭발을 하면 따라오는 알트코인들이 대폭발할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2024년도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환율 51원 급등, 돌아온 킹달러, 이거 좀 바꿔야 돼요. 달러의 강세폭보다 원화의 약세폭이 무척 컸죠. 환율 51원이 급등했다는 거는요,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즉 원화가 엄청난 약세예요. 다른 통화 대비해서도 약세고요. 왜냐하면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중화권 증시와 함께 대한민국 증시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G20 중에서 가장 많이 부진했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달러 인덱스의 최근 흐름입니다. 보시면 달러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어요. 3개월을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살짝 반등을 했죠. 이에 반해 원달러 환율은
최근 굉장히 가파르게 튀었어요. 3개월을 봐도 가파르게 튀었죠? 달러 강세폭보다 원화 약세폭이 컸다.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증시 화면입니다.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상당히 약세를 보였어요. 이 엄청난 전세계 증시의 강세 속에서 중화권 증시와 함께 대한민국 증시가 약세폭을 보였습니다. 얘 혼자만 약세를 보일 이유는 없겠죠. 결국 얘도 어느 시차를 두고 전세계 증시의 화면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증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전세계 증시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조금 에러가 났는데요. 세계 증시의 화면입니다. 자, 보시면 나스닥이죠. 계속해서 주봉인데 양봉을 찍어대고 있고요. 자, 다우로 보겠습니다. 얘는 고점을 돌파했어. 그쵸? S&P를 보겠습니다. 얘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양봉을 강하게 찍어주고 있죠. 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고 있죠. 나스닥도 양봉을 강하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얘도 이제 고점권에 거의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격차가 많이 남지 않았죠?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얘는 고점을 완벽하게 뚫었네요. 그쵸? 아주 강하게 양봉이 꽉 차면서 나는 가겠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니케이 지수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뚫었습니다. 독일 지수 보겠습니다. 얘도 고점을 뚫고 현재 고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요. 유로스톡스도 고점을 뚫고 고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전세계 증시가 고점을 뚫었어. 그리고 고점권 부근이에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뚫진 않았잖아요. 코인이 먼저 달렸죠. 그쵸? 그리고 따라오는 주식시장에 대한 반등. 주식이 또 달리면 얘가 한 타임 또 쉴 겁니다. 그러면 얘가 쉬는 동안에 코인이 달려나갔죠. 또 코인이 쉬는 동안에 주식이 달려나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달려나가고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위험자산이 계속해서 2024년도를 지배할 겁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기준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끊임없이 금리 인하하냐 동결하냐 인상하냐 시장에 떼어서 노이즈를 형성하면서 대중들에게 헷갈리는 이슈를 던져댑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거죠. 답안지는 정해졌어요. 이 말은 뭐죠? 그들이 대중의 참여를 원하지 않아. 그 말은 뭐죠? 시장을 끌어올린다는 말이야. 대중의 참여를 원할 때는 언제죠? 한 방향으로 미디어가 몰아낼 때, 가격이 슈팅에 나올 때, 이때 동반될 겁니다. 우리는 이때 뭐 하죠? 차익 실현 구간입니다. 그게 2024년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화권 증시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대한민국 증시와 비슷하죠? 그리고 홍콩 H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즉 원화 약세는 이 국면에 기인하고 있죠. 어느 한순간에 원화에 대한 강세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등 나오는 국면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시장과 키 맞추기를 하면서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정도면 되면 시장 흐름이 여러분들이 한눈에 입체적으로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메타코의 트위터입니다. 자, 1월 11일 이미 방송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라이브 방송이 있었습니다. 메타코의 토크에 참여하세요. HSBC 시큐리티 서비스의 디지털 및 데이터 아시아 및 메나 지역 책임자. 자, 이분이신 것 같아요. 토큰화된 증권의 기간 가치 사슬. 토큰화된 증권의 기간 가치 사슬. HSBC와 메타코에서 이 부분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자, 그러면 HSBC, 영국 최대의 금권입니다. 리플 자회사 메타코와 토큰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이미 메타코와 HSBC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 있어서 이어서 HSBC도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한다. HSBC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메타코 하모나이즈를 적용한다. 자, 그리고 독일 2위 DG뱅크, 독일의 넘버 2 뱅크입니다. 도이치뱅크에 이어서 DG뱅크가 리플과 제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로 메타코죠. DG뱅크가 메타코 하모나이즈의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다. 독일의 전통 트레디파이 은행이 블록체인을 수용한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HSBC와 DG뱅크가 메타코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 말은 뭐죠? 이제 은행의 예대 마진, 돈을
현금을 갖고 와서 예금을 받고요. 이거는 은행 밑에서는 빚이잖아요. 얘네에게 이자를 제공해 주고요. 다시 한번 가계와 기업들로부터 대출해 주는 시스템. 이걸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은행의 순이익에 절대적인 수익률을 자랑했었죠. 이게 제로금리로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 커스터디에 이제 현금, 이 돈이 아니라 바로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각종 코인과 토큰을 바로 커스터디합니다. 즉 이걸로 커스터디해주고 이걸로 대출해준 시스템. 그 새로운 문명이 준비 중입니다. 바로 HSBC와 독일의 DG뱅크가 이미 메타코를 통해서 준비가 되고 있었다. 토큰화 시스템, 커스터디 시스템. 기존 문명의 시스템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넥스트 패러다임, 통화 시스템의 중심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메타코의 트위터인데요. 피델리티, 어니스트형, 세계 4대 회계법인이죠. 유로클리어, 세계 최대의 예탁결제원, 시티, 달러의 주인장 중에 거대 금권이죠. HSBC, BNP 파리바, 프랑스 넘버원, 시그넘뱅크, 세계 최초의 디지털 뱅크, 내셔널뱅크 조지아 국립은행, UBS, 스위스 최대의 금권입니다. SBI 디지털 마켓 등과 수많은 주요 업계 이해장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자, 이런 주제가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어떤 주제? 메타코와 협력하여서 토큰화 확장과 기본 및 보조시장의 상호 운용성 구축의 이점과 과제에 대한 단독 원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사진을 첨부해주고 있죠. 토큰화에 대한 확장, 메타코와 이들이 함께 토큰화에 대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었고 그 확장선에서 연장선에서 HSBC와 DG뱅크가 바로 메타코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자, 그리고 그 문명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 자, 설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시그넘, 여기에서 바로 메타코를 커스터디로 활용하고 있죠. 세계 최초의 디지털 뱅크입니다. 디지털 자산 뱅킹, 자산 관리, 토큰화, B2B 뱅킹,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디지털 자산 뱅킹, 자산 관리, 토큰화, B2B 뱅킹, 암호화폐 규정 준수 및 은행급 보관을 제공한다.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문명에 100% 이길 수밖에 없는지,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길을 걸어가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조디아 커스터디 또한 메타코의 암호화폐 보관 네트워크에 합류하였다. 이 조디아 커스터디는요, 스탠다드 차타드와 SBI가 공식적으로 투자한 회사입니다. 바로 스탠다드 차타드의 자회사이자 SBI도 여기 투자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얘는 다시 한번 메타코의 커스터디 서비스에 합류를 하였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다시 한번 SBI와 공식적으로 함께 리플에 투자했었죠. 즉 뭘까요? 이들이 문명을 바꿔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배구조이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나스닥과 마스터카드가 공동으로 투자하였다. 마스터카드는 다시 한번 여기 HSBC가 포함되어 있죠. HSBC는 다시 한번 메타코의 커스터디를 활용한다. 여기 리플이 포함되어 있다. JP모건과 함께. 그럼 이야기는 다 끝이 났나요? 바클레이즈와 함께 영국의 원투펀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다음 문명 미래에 대한 맵을 다 보신 거예요. 지도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흔들거려. 이미 100% 이 문명은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흔들리는 건 내 마음뿐이다.